예.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계에 관한 거죠. 맞죠? 이게 이제 비제차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분의 횟수를 더 올려요. 3번, 4번, 5번, 6번, 심지어는 이제 n번까지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렸을 때 어떻게 그 미분 방정식을 풀겠는가에 관한 논의거든요. 근데 미분의 횟수를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럼 자꾸 올려야 되느냐? 안 올리면은 우리가 풀기도 좋고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때 세컨드 오더, 즉 2개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미분의 횟수가 4번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4번까지도. 그 이상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 응용에서 그 건축물 같은 거, 빔 같은 거 있죠. 건축빔. 건축하다 보면 골격을 이렇게 밑에 이제 골조를 하잖아요. 기본 터닫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하거나 아니면 콘크리트가 없으면 더 깊이 들어가지고 콘크리트, 안반이 있으면 안반에다가 박는데 안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안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콘크리트를 갖다가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아파트 고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 안 하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경주에서 지진 난 거 얘기 들었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듯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터닫기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철근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콘크리트 타설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 근데 요즘에는 또 콘크리트 타설보다는 처음에 어떻게 돼? 그 터닫기를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 H빔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골조를 이렇게 쫙 올린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블록 쌓기 하듯이 턱턱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 해가지고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기법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문제는 그 골조를 하고 그 빔을 갖다가 이렇게 올릴 때 그 빔을 올리는 건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막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힘이 몰릴 거 아니야, 하중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어떻게 돼? 하중을 더 받으니까 부실해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빔 같은 경우 이렇게 있으면은 빔이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빔이 움직여주는 것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그걸 풀어줘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2개 미분으로도 되지만 4개 미분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이거를 모델링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고차의 미분이 필요하게 된다고.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고개 미분 방정식을 모델링 했으니까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볼 거 아니야. 그런 것들에 대한 해법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대부분은 이제 세컨드 오더로 2개 정도로 다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보실래요? 이게 이제 제3장에 고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차 방정식 이런 얘기 들어봤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뭐 고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개라고 하는 거는 뭘 보통 뜻하자 하면은, 고차 방정식이라는 건 뭘 뜻하냐 하면은 3차 이상을 뜻해요.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우리가 보통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고개 미분은 3개, 세컨드 오더 미분 이상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고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기본 풀이는 뭐 하는 거하고 같아요. 이게 풀어가는 그 구조하고 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 보시면은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개념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고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n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an의 x 더하기 y의 n 더하기 a의 n 마이너스 1x의 y의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어디까지? a1에 아이고 x 생략했네요. y1 더하기 a0 x는 그게 아마 gx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하나 안 썼네요. 뭐 안 썼나요? a0x에 y 안 썼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gx. 이런 형태를 n개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기 n의 숫자가 3 이상일 때를 우리가 고개라고 그런다. 고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서 an이 n개니까 여기에 최고창은 0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걸로 나눠줘 버리면은 이 식이 뭐로 나와 버려요? x 생략할게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더하기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교환에는 내가 이 부분을 뭐라고 처리했죠? P 요 넘버링 따가지고 P1X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P1X 됐죠? 얘를 뭐라고? P0X라고 그러고 얘를 RX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그러면은 이제 N개 뭐가 나요? 선형 미분 방정식이 나오죠. 이해가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쉽죠? 아니 두 번 있는 것에서 더 늘어난 것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RX가 뭐가 되면은 0이면은 이 식은 요 식을 이제 스타라고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이 스타는 제차가 되겠죠. 근데 RX가 0이 아니면은 얘는 뭐 비제차가 되겠죠. 뭐가 더 어려울까요? 얘가 더 어려워요. 비제차가. 뭔가 하나가 더 있으면 더 어려운 거야. 더 복잡해지는 거야. 이해가 됐지? 뭔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더 집어넣으면은 초기 조건 더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제차 식은 어떻게 될까? 해라. 이렇게 되겠지. C2. 여기가 Y2일 때, 세컨드 오더일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 지금 뭐야? nth 오더잖아. nth 오더니까 이 텀이 어떻게 되겠어? 더. n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를 띠게 될 거라고. 이해가 됐어? 간단하잖아. 구조가. 그 다음에 여기 y1서부터 yn까지는 뭐 해야 될까? 단. 그렇지. y1서부터 y2 이렇게 뭐 yn은 뭐 1차 독립인 구조가 될 거라고.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은 어떤 거를 풀고 싶은 거야? RX가 살아있는 경우까지도 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골격을 한번 봅시다. 안 어려워.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그림이겠지. 아이고. 요런 그림이잖아. 맞지? 얘를 내가 풀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얘를 풀어서. 물론 이때 RX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돼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0이 아닌 것까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뭘 찾고 싶은 거야? 해 찾고 싶은 거겠지. 해가. 그러면 이 해의 구조가 우리가 앞에서 이계 미분했던 것을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 YH 더하기 YP 이런 구조를 띠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YH가 뭐냐? YP가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뭘 집어넣어야 돼, 내가? YH는 뭐라고? 이 식에, 제차에 RX가 요 식에서 뭐를 여기다 갖다 뭘 집어넣었을 때 RX가 0일 때에 뭐? 일반해라고. 그러니까 이 일반의 YH는 어떤 구조를 띈다고? C1에 Y1, C2에
y2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cn에 yn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단 뭐가? yn이 뭐가 돼야 된다고? 1차 독립이 돼야 된다고. 어떻게 판단하겠다고?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 뭐야? 1차 독립이야. 맞죠? 1차 종속이면 뭐가 돼? 종속이면 0이 되죠. 0이 된다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서 잘 봐야 돼. 그때 그 2장에 그 주의해야 된다 그랬지. 1차 독립이면 1차 종속이면 사실은 뭐라고 그랬어? 1차 종속이면 론스키안이 0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론스키안이 0이라 그래서 1차 독립이 1차 종속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참이명제니까 대우명제는 뭐가 되겠어?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은 독립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기억나? 거기에 예제까지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안 되는 거 해줬던 것 같은데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보통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 그 2장의 3페이지에 보면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얘까지 이야기하고 다 했었어요. 안 되는 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죠? 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뭐로 체크하겠다고? 1차 독립인지 아닌지는. 론스키안으로 체크하겠다고. 론스키안이 뭐가? 0이 아닌 걸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이제 어찌어찌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yp 어떻게 찾겠는가? 이 특수해잖아. 그럼 이 특수해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던가? 세 가지. 첫 번째 뭐? 두 번째 역연산자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매개 변수 변환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내가 뭐까지만 넣어놨냐면 역연산자법은 넣어놓지 않았어요. 요거만 넣어놨어요. 1, 3번만. 왜 그러냐 하면은 역연산자법은 이계에서 하는 법칙이 그대로 고개로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넣지 않아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것만 두 개만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역연산자 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역연산자 성질에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했어요? FD 가지고 했잖아. 근데 이 FD는 N개 선형 연산자, 다항 연산자라고. 그래서 이계로 제한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역연산자법은. 아까 그 2장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따로 여기다 갖다 넣어놓지 않은 거야. 거기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두 개만 넣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고개에도. 그러니까 이계에서 하던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계가 가장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와,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여기서 이런, 나만 덥나? 안 더워요? 조금 더워요? 근데 왜 나는 왜 등에서 자꾸 식은땀 같은 게 나지?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먹는 거 없는데. 자, 여기 봐.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초기 조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일개가 아니라 일반해에 지금 뭐가 있어? C1, C2, CN, 컨스탄트가 있지. N개니까 컨스탄트가 N개가 붙는다고. 특수해에서는 컨스탄트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특수해에서는 컨스탄트가 없다고. 붙이지 않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봐봐. 지금 이 N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야. 물론 이게 제차일 수도 있고 비제차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비제차라고 그러면은 해 구조가 이런 모양이 돼. 일반해와 특수해 플러스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제차가 됐든 비제차가 됐든 컨스탄트가 들어간다고. 특수해는 없지만 일반에는 컨스탄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이 컨스탄트를 상수 C1서부터 CN까지 결정시켜주고 싶어.
임의로 변하는 얘는 상수지. 상수인데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수잖아. 즉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건 얘가 임의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은 딱 고정이 돼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수라는 뜻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 움직일 수 있는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수라고, 임의의 상수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 C1서부터 C2, CN이라는 이 상수를 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시켜 놓고 싶단 말이야. 그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또 필요하겠지. 근데 몇 개 있어, 변수가? N개 있겠지. 그러면 그 N개를 결정시키기 위해서는 방정식이 몇 개가 필요해? N개가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다 갖다가 조건을 걸어줘 버려. 뭐 초기 조건을 건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 그 교재에 봐봐. 이 페이지에 큰 1번에 고개선형 미분 방정식 밑에 참고 이렇게 돼 있죠. 참고에 보면은 1, 2, 3, 4, 5, 4번 있죠. 맞죠? 4번에 뭐가 있어요? D라고 하는 것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뜻하는 겁니다. 미분 방정식을 뜻해요. 그게 N개 미분 방정식이죠.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B제차까지 Rx까지 살려있는 놈으로 해가지고 놨어요. 근데 그 밑에 그러면은 풀면은 뭐가 나온다고? 요런 구조의 해가 나오지. 여기 봐봐. 요런 구조의 해가 나오지. 근데 여기에는 상수가 없어. 근데 뭐에는 상수가 있어? YH에는 상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C1서부터 CN까지 컨스탄트를 나는 결정시켜주고 싶어. 그럼 결정시키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 조건이 초기 조건으로 넣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그래서 뭐 YX0, X0에서 Y값, 함수값을 Y0라고 놓고 X0에서 1개 미분의 미분 개수를 Y1이라고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내가 N개가 필요하니까 뭐 N-1개까지 가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미분까지. 그래서 그거를 Y의 N-1이야. 여기서 Y0, Y1, Y의 N-1이라고 하는 거는 다 뭐야? 컨스탄트 조건에서 결정되어지는 어떤 특정한 값이게 돼버린다고. 그럼 뭐야? C1, C2, CN에 관한 몇 개? N개의 방정식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그걸 연립해서 풀면은 C1서부터 CN까지의 컨스탄트가 결정돼서 나올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딱 돼버리면은 C1서부터 CN까지가 딱 결정이 딱 돼버리니까 더 이상 변하지 않지. 움직이지 않는다고. 선택의 가능성 자체가 열려있지 않게 돼버려. 그럼 그런 해는 뭐라고 그래? 특수해의 범위로 쑥 들어가 버려. 근데 나는 특수해라고 그러지 않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확한 해, exact solution이라고 그런다고. 그 조건에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 같아요. 이해가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풀려고 하는 이 고개 미분 방정식이 뭐가 있어야 돼? 해가 있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해가 유일하다라는 얘기. 네? 해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여기서 막 요놈들 있죠. 요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들이. 얘네들이 연속이면 돼요. 그러면 해가 있어요. Rx까지. 이해가 됐죠? 그 C의 I라는 게 뭔지 알지? 나는 계속 같이 썼었잖아, 우리가. 이게 뭔 뜻이야? I라는 구간의 정의역에서 연속인 함수들 모아놓은 거라고 했잖아. 맞지? 여기에 C. 아니, 그 뭐, 처음 나오는 거 있으면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은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continuous의 첫 글자를 따라서 쓴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해가 존재해요. 근데 여기 해가 존재하는 거는 이 C1서부터 CN까지가 막 여러 개 변하면은 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유일하게 딱 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초기 조건이 탁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초기 조건까지 만족을 딱 시켜줘 버리면 뭐가 돼? 해가 유일한 해가 딱 존재하게 돼 버린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번에 박스 안에 있는 게 그거예요. 됐죠? 존재하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요 미분 방정식 요 코에피션트들 있죠? 개수식들이 연속이기만 하면 존재해요. 근데 무한히 많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 초기 조건이 들어가면은 유일하게 존재하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3번 세차 선형 미분 방식 해의 선형성의 원리는 여기에 Y1하고 Y2, YN들이 다 얘 해라면은 여기가 RX가 0이라 그러면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 그것의 1차 결합도 역시 해가 된다라는 것이 그 얘기예요.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했었던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밑에 참고에 뭐 그 얘기들 다 했고 비제차인 경우에는 이게 선형성의 원리가 성립해요 안 해요? Y1하고 Y2가 해라고 해도 비제차에
그것에 1차 결합이 해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거 안 된다고 했었잖아. 2개에서 안 됐는데 N개에서 되겠냐고. 안 되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페이지에 4 보면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 구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요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N개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돼? 이거부터 구해야 돼. 그 다음에 특수에 구하는 이런 과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하던 패턴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지고 하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의 구조와 풀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일반해 구했어요. 특수해 구해야 돼요. 맞죠? 특수해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미정계수법을 쓴다 그러면 RX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YP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 매개변수 변환법을 쓰려고 하면 여기에서 C1서부터 C2, CN까지에 있는 놈들을 U1, U1, U2, UN으로 이렇게 변수로 변화하는 X에 관한 함수로 놔가지고 찾아뵈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요 놈이 얘 일반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매개변수 변환법을 쓰려면은 여기에서 Y1서부터 YN까지가 뭐가 돼야 돼요? 1차 독립이 돼야 되죠. 그럼 1차 독립을 뭐로 체크하겠는가? 데피니션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정의로도 할 수 있지만 뭐로? 론스키안으로. 정의로 계산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뭐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론스키안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계산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1차 독립과 1차 종속은 정의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기저라고 하고 기본계 뭐 이런 것들 얘기 다 똑같아요. 넘어서 그걸 실제로 뭐로 통해 가지고 1차 독립과 1차 종속을 체크해내겠다고? 론스키아를 통해 가지고 1차 독립과 1차 종속을 체크해내겠다고 되어져 있는 건데, 자, 이번에 론스키안을 이용한 1차 독립 판정법 뭐 해야 된다고? 1차 종속이면 당연히 론스키안이 뭐가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 뭐가 되겠어? 1차 독립이 되겠죠. 물론 1차 독립이면 론스키안은 0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골격이 패턴이 똑같아. 다른 게 없다고. 그래서 그게 예제 한번 볼까요? 이게 뭐 어려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조금씩 봅시다. 그래서 그 대학 과정에서 공업 수학을 강의하거나 할 때 보통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크레이지 책으로 가장 많이 써요. 근데 크레이지 책 이따만해 두꺼워. 영문판으로 된 거 이만하다고. 글씨도 한 폰트 그거 아유 한 7, 8 될라나? 폰트가? 근데 크기도 판도 이거보다 더 커. 판이 이렇게 돼 있다고. 빽하게 들어가 있어. 1000페이지가 넘어. 근데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건 폰트가 조금 커. 근데 그럼 분량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 두 개로 권수 이만한 걸로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에서 보통 그 공업 수학 강의할 때, 공학 수학이라고 하고 강의할 때는 보통 이 고개 같은 것들은 뺀다고. 근데 우리는 뺄 수가 없어.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간혹 축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디어는 똑같아. 이게 하는 거하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예제 한번 보세요. 1.1. 이거는 너무 쉽죠? 뭐 1차 독립하고 1차 종속을 판단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y1, y2, y3는 생략할게요. 네? 그럼 뭐가 돼요? x3인가요? 아, x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3x, 7x 이렇게 돼 있죠. 1차 독립이야, 종속이야. 이걸 론스키안 안 하고도 알아야 돼. 이 정도는. 독립? 왜? 왜 종속이야? 태우 왜? 얘하고 얘가 1차 종속이잖아. 3x, 7x 1차 종속 아니야? 그러면 얘 3개 들어가 있는 건 1차 독립이야? 종속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봐야 뭐야? 독립이 되진 않지. 종속이지. 응? 종속에다가 넣어봐야 종속이야, 걔는.
독립에다가 무언가를 넣었을 때 종속이 되느냐 독립이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생겨버리지. 종속인데 종속에다가 뭐 새로 넣어버리면 뭐야? 종속이지 계속. 종속에서 뭐 했을 때 빼냈을 때 독립이 되느냐 종속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독립일 때는 넣으면은 종속이 될 수도 있고 독립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빼면은 독립이지. 독립일 때는 무조건 독립이야. 독립일 때는 빼내는 거는 무조건 독립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계산 론스키안 안 해도 뭐야? 얘 때문에. 얘네 두 개 때문에 뭐가 돼? 종속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야? 3 제곱 x 이렇게 되죠. 얘는 뭐예요? 계산 안 해도 알아야 돼. 이거 뭐야? 얘는 독립이야. 1차 독립이라고. 맞지? x에다가 뭐 상수배 한다고 x제곱이나 x3승이 나오지 않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론스키안 해도 이거는 독립이 나와요. 계산 0이 아닌 게 나온다고.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어디에서 많이 하는 거야, 우리가? 공학수학보다는 선형대수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됐죠? 자, 예제 1.2 한번 보실래요? 전체 저쪽으로 가서 얘기합시다. 예제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y1을 뭐라고 놨죠? 1 y2는 코사인 x y3가 사인 x가 이렇게 놨죠. 그래서 얘가 뭐해? 이놈들의 해라는 걸 보이라는 거죠. 해라는 거는 뭐가 돼요? 집어넣어가지고 만족시켜주면 되죠. 1 넣었을 때는 만족시켜주죠. 0 되니까 해 되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인 경우에는 코사인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되지 않나요? 세 번 미분하면 그 다음에 사인 x가 되죠. 즉 뭐예요? y2가 여기다가 y 대신에 y2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면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즉 뭐야? 세 번 미분한 것과 한 번 미분한 것을 더하면 뭐 나와? 0 되니까 해가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뭐 사인 x를 미분하면은 뭐가 나오죠? 코사인 x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인 x를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죠. 코사인 x였으니까. 그 다음에 사인 x를 몇 번? 세 번 미분하면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돼요.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것과 세 번 미분한 것을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 0 나오죠. 해가 됩니다. 해가 돼요.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보다 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거 나중에는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얘네들을 다. 어떻게 찾겠는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좀 이따가 본 얘기. 쉽게 한번 볼까? 이거 미분방정식 쓰면 어떻게 돼? 상수계수를 갖지. 그럼 미분방정식으로 쓰면은 연산자로 쓰면 3 더하기 뭐야? D에 이런 구조가 되지 않아? 상수해를 계수를 갖는 거는 해가 뭐가 될까? Y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보는 거야. 람다 X라고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특성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특성방정식이 뭐가 나와? 그렇지! D 대신에 람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뭐야? 람다 세제곱 더하기 람다는 0 이렇게 돼버린다고. 됐어요? 그럼 이거 묶으면 뭐가 돼? 람다에 람다 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네? 람다는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해가 0일 때는 YH는 2에 0X C1 맞죠? 더하기 C2에 뭐해? 그렇지! 코사인 X 더하기 C3에 사인 X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요게 뭐야? 1이지. 그 얘가 Y1, 얘가 뭐? Y2, 얘가 Y3 이렇게 쓴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있으면 그 원리를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을 갈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단지 이제 이게 하고 틀린 거는 뭐야? 이게는 뭐만 하면 돼? 2차 방정식 풀면 돼. 근데 얘는 뭐 해야 돼?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풀으니까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패턴은 같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번째가 뭐예요? 1차 독립인지를 보여라. 뭘 통해 가지고 론스키아는 한번 해보자. 나 하기는 싫은데 이거 딱 보면은 1차 독립이 된다는 거 딱 보이는데 하기는 싫은데 론스키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y1 뭐 1, y2가 뭐야? 코사인 x, y3가 뭐야? 사인 x. 그 다음에 얘는 뭐야? 0. 미분하니까 뭐? 마이너스 사인 x, 얘. 코사인 x. 자, 또 미분하니까 0. 요 비분하니까 뭐?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지? 3차 정방행렬의 행렬식이지. 어떻게? 0이 가장 많은 행이나 열을 체크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이거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없어지지. 요거만 행렬식 하면 되지. 그럼 뭐야? 사인 x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x의 제곱해서 얼마? 1 나온다. 그러니까 0이 아니잖아. 1차 독립이라. 됐어? 어렵지 않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면 당연히 뭐? 1차 결합은 여기다가 C1, C2, C3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해가 되겠죠? 그건 앞에서 일반적인 경우 얘기했기 때문에 제차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3번도 마찬가지 그런 패턴으로 하면은 돼요. 얘는 뭐가 나와요? 1.3은 아이고 시간이. 자, 이제 대충 감을 어느 정도 잡았을 거니까 4개잖아, 3번은. 맞지? 4개니까 여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2d에 3승인가요? 더하기 d제곱의 y는 0 이거잖아. 이거 풀으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순서대로 뭐 해가 주어져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대충 감 잡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상수계수를 갖는 거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뭐 해야 돼? 특방 들어가는 거죠. 맞죠? 특방 들어가니까 람다 d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람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람다 4승 더하기 2 람다의 세제곱 더하기 람다 제곱은 0이야. 그럼 얘는 뭐가 나와? 람다 제곱 더하기 2 람다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지. 그 람다가 뭐가 나와? 0. 얘는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맞지? 그럼 얘는 1. 얘도 뭐야? 중근이라고. 중근이 두 개가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yh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중근일 때 원래는 C의 1에 2에 X 이렇게 되죠. 근데 중근이니까 뭐가 돼? 중복을 피해주기 위해서 C2에 여기다가 뭘 곱해준다고? X 곱해준다고. X에 2에 0X 이렇게 맞죠? 더하기 얘도 또 중근이지. 얘는 뭐가 나와? C3에 2에 이걸 한꺼번에 빼자 그냥. 2에 마이너스 X에 C3 맞죠? 더하기 중근이니까 뭐 C4에 X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 다시 쓰니까 뭐가 돼? C1, C2X 더하기 2에 C3에 2에 마이너스 X, C4에 X에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 거? 1이 있는 거지. 얘가 Y1이라고 그러고 얘를 Y2, Y3, Y4 이런 구조가 되는 거라.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 맞죠? 얘네들은 그 다 뭐야? 1차 독립이겠지. 이해가 됐어?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쪼개고 한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1.4나 뭐 1.4는 금방 할 수 있겠지. 1.5는 그럼 뭐야? 1.5 하나 더 해보자. 이거 1.5는 무슨 방정식이야? 오일러 코시 미분 방정식이잖아, 맞지? 어? 1.4는 해봐. 오일러 코시 미분 방정식인데 3개 오일러 코시 미분 방정식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나요?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1. 아,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 가로에 여러분들 1이 있어야 돼요. 응? 그 내가 오타란 거예요. 왜 이랬지? 아이고. 몇 번씩 하고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일러-코시 미분 방정식이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특성 방정식 찾아야 돼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게 일 때는 그냥 탁 뽑아냈잖아. 3차는 일반적으로 내가 뽑아주지 않았잖아. 그럼 이거 미분해야 돼. 미분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뭐가 나올까? 몇 번, 한 번, 두 번 다 있잖아, 미분이. 그러면 뭐가 나와? 이거 익숙해지면은 금방 이제 계산이 되는데 우선은 한번 보여줄게. 한 번 미분하니까 뭐가 돼? m에 n-1이지? 요렇게 쓰자. 두 번 하면은 m에 n-2 돼.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일반적인 식을 다 뽑아놨어. 이 뒤쪽에. 다음 섹션에 나오는데 다 뽑아놨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에 뭐가 돼? x에 n-2 되죠. 세 번은 n-1, n-2에 x에 n-3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이거잖아. x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x m제곱으로 바뀌어버리지. 그러면 남는 게 뭐야? m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3에 마이너스 3에 요거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 m-1 이렇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6 뭐 집어넣어야 돼? 얘 집어넣는 거죠. 6m만 나옵니다. 여기 x는 어디에? 여기 붙어가지고 xm을 해서 전차 바깥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들어오는 거니까 뭐야? xm 그냥 그대로 들어오겠으니까 그게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이거라고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풀리나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 보이나요? 요거 이렇게 보이나요? 요거 하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뭐가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안 되죠? 맞죠? 그래도 그냥 합시다. 여기는 뭐가 나오나?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 안에 값은 뭐가 되나? 이렇게 빨리 좀 씁시다. 이렇게 되네요? 되셨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얘가 공통으로 있지 않나요? 됐죠? 그러니까 m-1을 공통으로 빼버리면은 뭐가 돼요? 요거 전개해야 되죠. m제곱 마이너스 얼마? 5m. 맞죠? 더하기 얼마요? 6 이렇게 되죠. 요거 인수분해 되지 얼마? 2하고 3.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나와요? m-1, m-2, m-3은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m은 뭐가 나와요? 1, 2, 3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 해가 뭐가 나와요? YH는 C1의 X 더하기 C2의 X제곱 더하기 C3의 X3승 이렇게 되버려요. 얘가 해가 돼버리죠. 일반 해가. 이거 풀면은 얘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다 갖다 뭐 집어넣는 거야? X 대신에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 뭐 나와?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나와요. 는 2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미분하니까 여기 뭐가 돼요? C1, 2C2, 그 다음에 3C3 거기다가 1 집어넣는데 그게 1이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하면 얘는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연립해서 풀으면은 해가 나온다. C1, C2, C3가 결정이 된다. 요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마주 해볼까?
안 해도 될 것 같이 해봐. 자, 이제 그럼 남은 건 뭐 남았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는 것처럼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놈들은 오일러 방정식이 됐든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 됐든 그 다음에 상수 계수를 갖는 방정식이 됐든 간에 뭐? 이게 미분에서 하던 패턴을 그냥 그대로 끌고 올라와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봐봐. 시간이 좀 애매한데 쉬었다 하자.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애매해.